성남도시개발공사 인사들이 줄줄이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 화천대유가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실무진들이 여러 번 냈는데도 유동규 전 본부장이 밀어붙였다는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사회부 정현우 기자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해요. 이 대장동 사업이 이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었다는 이런 주장 자체가 이제 성립을 안 할 수도 있는 거라서 실무진들은 그래서 언제부터 지금 설계안을 반대했다는 겁니까? 네, 당시 주요 사건이 벌어졌던 2015년을 중심으로 좀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2015년 2월 12일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에 참여할 사업자들에게 네. 참여 조건과 사업 내용을 알리는 공모 지침을 이날 확정한 건데요. 이때 대장동 사업을 담당한 건 개발 1팀인데요. 옆 팀인 2팀에도 검토 의견을 달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이 팀은 플러스 알파, 즉 초과 이익에 대한 환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 묵살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자를 선정하기 전에도 이제 초과 이익을 환수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건데 사업자가 선정된 뒤에도 이런 의견이 나왔다는 거죠. 네, 석 달 뒤인 5월 27일로 가보죠. 성남의 뜰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앞으로 이 대장동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네. 그 협약서 체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때도 실무진은 사업 협약서 상에 플러스 알파 조항을 추가하자는 의견을 낸 걸로 전해지는데요. 이때도 그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날 오전 10시쯤 담당팀이 사업 협약서 검토 요청이란 제목의 문서를 결제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7시간 뒤 수정안이 다시 올라오고 불과 18분 만에 전략사업팀이 이 결제에 대해서만 회신을 해줍니다. 검찰은 바로 이 7시간 사이에 구두나 유선을 통해 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게 된 것으로 보고 두 문서를 압수수색을 통해 모두 확보해서 빠진 경위가 무엇인지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체포 전에 기자들한테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실무진이 그런 의견을 낸 적이 없다고요. 그럼 뭐 거짓말을 한 걸까요? 네, 유 전 본부장은 초과 이익 환수안은 있지도 않았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부하 직원들이 안을 갖고 왔는데 묵살했다. 그런 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하도 궁금해갖고 옛날 직원들한테 내가 혹시 잊어먹었나 싶어서 물어봤어요. 혹시 그런 거 있었냐?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무진들의 증언과 배치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검찰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이유가 있죠. 네, 열어드리지 않은 날짜 바로 2015년 3월 10일 보겠습니다. 황무성 당시 사장이 급작스럽게 물러나면서 기획본부장이었던 유 전 본부장이 이날부터 사장 대행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사장 대행 자리에 있으면서 플러스 알파를 가져올 방법이 있었는데도 묵살한 게 밝혀진다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을 보면요. 중요한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 분양 가격 등 결정은 시장에게 사전 보고하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상위 기관인 성남시에도 관련 내용을 보고했는지 여부 역시 조사 대상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배임죄 적용 대상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검찰 수사 알려드렸고 경찰도 지금 화천대유를 수사 중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경찰은 내일 화천대유의 자회사인 천화동인 1호 이한성 대표를 불러서 실소유주 여부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화영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어서 더욱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죠. 또 이 밖에도 화천대유 경영진들도 다음 주 줄 소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정현우 기자였습니다.